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있을 수 있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국내 증권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품목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업들의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전 저점인 185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독일은 30년물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에 팔았다며 독일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준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싸우든가 아니면 집에 가라고 몰아붙이며 또다시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세로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동반 매수를 보여줬고 선물 시장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장중 내내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했고 장 초반 급락 출발한 이 하락폭을 소폭 만회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혼조세로 이어갔는데요. 전일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도 매파적인 시각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연준 의원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또 낮춘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추가적으로 한일 관계 악화 우려도 투자 심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지만 여전히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써 다음 주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4% 하락한 1948.0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74,400원에, 삼성전자는 0.23% 내린 43,950원에 마쳤고요. 현대차는 오늘 1% 넘는 반등 속에서 126,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오늘 3% 가까운 상승으로 329,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151,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3% 하락한 608.98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헬릭스미스가 오늘 4% 넘는 급락 속에서 179,3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오늘 3% 넘는 상승으로 184,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리톡스도 1% 넘는 상승으로 377,700원의 장을 마쳤고 휴젤 역시 휴젤은 오늘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2% 넘는 하락 속에서 363,300원에 오늘 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도 하락했었는데 오늘장도 역시나 또 하락하면서 이번 한 주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1950선이 오늘장에는 좀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더욱더 좀 우려 섞인 부분은 앞으로에 있어서의 시황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그나마 조금 선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장중에 역시 선물 쪽에서 좀 흐름이 나오면서 그나마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장중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수가 또 반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장 초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나마 나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죠. 어제 1950선을 살짝 넘었는데요. 오늘은 1950선을 살짝 이탈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나마 조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을 보면은 오늘 낙폭이 조금 더 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종목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선방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조금 받치는 그런 흐름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은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좀 약하게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뭐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매매하기가 힘들거든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쉬운 장세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장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지 향후에 또 어떤 뭐 지수가 반등한다거나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제 뭐 지소미아에 관련된 그런 그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오늘 시장이 뭐 그렇게 아주 나쁜 흐름 정도는 아니었었고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의 흐름이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장이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선방하는 흐름이었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 출발했었던 그 급락 가격대에 비교해서는 장 후반에 많이 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소미아 같은 이런 전반적인 시황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했었던 우리 시장인데요. 하지만 앞으로에 있을 시황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좀 악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이런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대응 방법은 일단 다음 단계를 위해서 현재 구간 잘 버티시고 그리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봉추 선생님과 금요일장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장 뜨겁게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한 주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먼저 종목 핫5 5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티웨이 홀딩스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네 번째 종목은 KMW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HLB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5종목을 꼽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뭐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좀 섞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종목에 대해서 먼저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죠. 봉추 선생님 5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주에는 역시 그 종목들이 거의 또 하나의 테마에 한정돼서 많이 몰려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종목들이 다르지만은 뭐 비슷한 사연이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또 사연들도 다양하고요. 흐름도 다양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분석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종목은 3가지 코스피 종목과 그리고 2가지 코스닥 종목으로 이뤄진 상황입니다. 먼저 3가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TV홀딩스와 휠라코리아 그리고 셀트리온 이 3가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TA홀딩스입니다. TA홀딩스는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했어요. 그냥 검색량이 증가를 했는데요. 갑자기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어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 상승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은 그야말로 이상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TA홀딩스가 최근 며칠 동안 이틀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슈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 상승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굳이 꼽자고 하면은 최근에 TA항공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TA항공의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TA홀딩스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지 않습니까? TA항공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회사, 지분관계에 얽혀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나오면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TA홀딩스의 어떤 흐름은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A홀딩스 자체는 어떤 이슈가 없지만 TA항공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TA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가지 이슈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슈라고 하면은 최근에 중국 노선에 대해서 증편 배정을 받았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운항의 수가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흐름을 만들고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온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공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마찰 문제죠. 일본 쪽과 수출 규제 그리고 나서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번지면서 결국은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여행을 안 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경우를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TA항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악재성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를 보면은 호재성 이슈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악재성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의 이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은 당분간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또 해야 할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 불매운동 자체로도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본 쪽과의 마찰 이게 장기화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소미아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파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게 되면은 그것도 또 어떤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11월까지 아직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지소미아가 유지가 되는데요. 그 안에 갑자기 또 한일 양국의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어떤 그 결과가 나오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늘 말씀을 드렸지만 불매운동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 쪽과 어떤 그 흐름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그 한국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국민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분위기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의 감정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항공주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A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상 급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끔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낙폭이 워낙 과하다 보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반등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TA홀딩스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길게 이어지기는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런 흐름은 가능하지만 추세적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호재성 이슈가 뒤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흐름들, 좋지 않은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대응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TA홀딩스의 적정 주가는 4,900원입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4,900원이고요. 비교값이 0.39예요. 저평가되어 있죠. 차트 보시면은 중기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단기는 상승했어요. 21선 위에 확실하게 올라섰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보시면 윗골이 달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마감하고 오늘 하락했죠.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정리를 하시고 아래에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은 흐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2018년 5월 16일이 고점이었죠.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결국은 특별히 반등이 나와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기간 하락한다는 것은 추세예요. 추세적인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는 최근에 중국 합작사의 분식회 개설 그리고 실적 호조와 성장세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을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의 흐름이 상당히 약합니다.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고점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꺾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서서히 하락하는 것 같은데요. 낙폭이 생각보다는 커요.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좀 흐름이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흐름 자체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낙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더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휠라코리아는 그동안에 실적이 워낙 좋았었죠. 최근에 나온 이슈가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고요.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좋지 않은 이슈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합작회사죠. 안타스포츠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휠라코리아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은 이게 분식회계는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중국 기업들을 계속해서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어떤 회계에 대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멀쩡해 보였던 그런 기업들이 분식회계나 이런 것들로 또 상장 폐지하고 그런 기업들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더 좋지 않은 것도 이상한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던 게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또 성장성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실적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올해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아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이게 뭔가 확실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킬 만한 그런 요인인가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폭발하는 흐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은 거기서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넓힐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계속해서 넘어서는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그런데 폭발하는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이슈가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비중을 확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했는데 매수를 했다고 하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했다는 것 자체는 호재성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단타를 한다거나 단기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성장성이 있는 기업,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투자 자체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역시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필라코리아는 지금 5월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가격 메리트가 없어진 겁니다. 가격 메리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추세적으로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어우러져서 현재의 어떤 조정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필라코리아의 적정 주가는 29,600원이고요. 비교값이 1.84입니다.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했고요. 단기도 하락이에요. 고점 이후에 조정을 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은 저점에서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고점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을 수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 또 확실하게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수급 자체가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어쨌든 낙폭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던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더 밀리면 그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흐름이 꺾인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단골이죠. 이 종목 현미경 시간에 빅5 시간에 자주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의 이슈는 호주마에 대한 그런 이슈입니다. 호주마가 일본에서 허가를 취득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엄청나게 약합니다. 흐름이 거의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굳이 무리해서 새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낙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나와주면 위에서 매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약한 흐름, 추세적이다. 그건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는 호주마에 대한 이슈예요. 호주마가 일본에서 유방암 환자에 대한 허가를 취득을 했다. 그렇게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그 허가를 받은 게 3주요법이라는 것입니다. 3주요법은 연간 18회를 투여하는 건데요. 유방암 환자의 90% 이상이 바로 이 요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확대라든지 실적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요법이라고 하면은 그 약품에 대한 투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증가를 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현재 허가를 받은 걸로 인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작은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미국 진출이라든지 또 유럽에서의 점유율 확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의 흐름도 엄청나게 나왔다가 최근의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말 실적이 폭발할 수 있고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슈가 아니라면은 크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흐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 반등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고점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것이고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이오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이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셀트리온,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셀트리온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이오가 무너졌다 그렇게 해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바이오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상승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인 호재성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 주가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추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없는 분들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들은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적정 주가는 23,200원입니다. 비교값이 6.57이에요. 6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이렇게 낙폭이 큰데도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끝났습니다. 고점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단기적으로 저점 이후에 반등이 조금 나오는데요. 지수 반등할 때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에요. 바이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그 정도 흐름, 단기 흐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던질 필요는 없고요. 반등이 나와주거나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던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셔도 중기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단기도 하락이죠.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를 상승시켰던 어떤 원인, 그게 이미 제거된 상태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그 흐름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했지만은 10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여전히 그 전망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부터 알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 티웨이홀딩스. 오늘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빠지면서 1,935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이상 상승으로 종목 검색량이 좀 증가했었던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였습니다. 오늘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55,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중국 합작사 분식 회계설과 그리고 실적 호조의 성장세까지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15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본에서의 허가 취득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MW와 HLB가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KMW입니다. KMW는 3분기 호실적 전망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어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정말 강합니다.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간다.
계속 간다, 강한 흐름을 유지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최소한 뭐 21선 이탈하는 그 정도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섣불리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일단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적당히 정리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뭐 홀딩한다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던진다 이렇다기보다는 흐름을 봐가지고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다만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고요. 무리해서 이렇게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는 호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그래서 3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89% 정도 상승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라서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전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의 레포트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추세를 보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역시 좀 괜찮은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중국 쪽에 또 그 기대감도 있는데요. 중국의 5G 투자로 인해서 또 KMW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이죠. 차이나 모바일이 5G에 투자를 하면서 KMW의 수출 비중이 30%에서 60%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역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5G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가장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쉽게 꺾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뭐 5일선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꺾이기는 어려운데 또 한번 꺾이면은 조정을 크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5G가 아무리 추세적인 테마하고 이 종목이 강하지만 한번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땐 강하게 꺾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있는 분들만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KMW의 적정 주가는 7,200원이고요. 비교값이 8.55입니다. 8배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도 상승 추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거의 5일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어요. 조정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을 유지하면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빨리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자는 것이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제대로 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매매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중기 투자를 하거나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좀 불안하다는 것이죠.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두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임상 이상을 승인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만 적당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낙폭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무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빨리 정리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시든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웬만하면은 단기 매매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가 리보세라닙이죠. 임상 이상에 대한 FDA의 승인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호재성 그런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바이오 쪽에서 뭐 임상 3상을 진행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임상이 멈추거나 제대로 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 자체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바이오의 흐름이 좋았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계속해서 폭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바이오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고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급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임상 3상에 대한 글로벌 임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망감을 주면서 결국은 주가가 급락했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게 다시 뭐 또 임상을 추진하고 또 FDA에서 임상 이상을 승인했다 이런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겪었었던 것들,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하게 나오는 그런 원인들 이런 것들을 다 겪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불안감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추세적인 움직임 자체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HLB의 적정 주가는 1,1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4.06인데요. 4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추세, 단기는 상승 추세입니다. 단기에 급등이 나왔어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런 이슈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길게 보면은 거의 아마 손실권일 겁니다. 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적당히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도 위에서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수익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서 위까지 가준다고 하면 정리를 하거나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추세적으로 흐름이 이미 끝난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바이오 쪽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말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KMW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는데요. 오늘 KMW는 5% 넘게 상승하면서 61,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3분기 호실적 전망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자 현재 구간에서 적당히 수익에 대한 매도하시고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 시 그때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HLB였습니다. HLB는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4만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의 FDA에서 임상 이상 승인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계속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신 만큼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크게 좀 두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자동차 등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는 5%에서 10% 사이로 9월 1일과 그리고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될 예정이다라는 이런 보복성 관세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좀 대화가 다시 한번 좀 재개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중국 쪽에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이 분위기가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10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일단 뭐 발언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지만 연준 의원 안에서는 일단은 뭐 금리 인하가 좀 재차 이루어지기에는 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만큼 그 사이에서 파월 의장은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중국 쪽에서의 추가 관세 부과 소식이 좀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이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827님의 질문입니다. 우림기계를 5,000원에 비중 25%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장의 우림기계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7% 넘게 빠지면서 3,8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우림기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0%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기준대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대북 테마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움직일 만한 그런 호재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길게 끌고 갔을 때 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적당히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셨죠. 추격 매수죠. 그리고 마이너스 46%까지 홀딩 하셨다가 본전 근처에 왔는데 정리 안 하셨어요. 2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정리 안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밀렸죠. 어쨌든 대북 테마주들이 특별히 갈 만한 흐름도 아니고요. 종목 자체적으로 움직일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다만 단기적으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움직임이 다시 없어지면 결국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 저점을 깨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줄 때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마이너스 10% 정도면은 자, 낙폭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당히 좀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면 됩니다.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다가 본전 이상에서 수익을 내고 매도해야지 하다가 안 오면은 그때는 낭패거든요. 어쨌든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하더라도 꼭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은 추세가 완전히 또 끝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때는 정리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홀딩하고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다시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0%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림기계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F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손실이 크신 상황 속에서 좀 오래 끌고 가신 상황입니다. 일단 최대한의 반등을 이용하셔서 마이너스 10%의 손절에 대한 의견, 그리고 더욱더 하락 시에 저점 이탈 시에 대해서도 손절에 대한 의견 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8209님의 질문이고요. 우수 AMS를 3,950원에 비중은 10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우수 AMS 종가는요, 1.90% 빠진 3,61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 상황인데요. 자, 봉주 선생님 일단 비중이 100%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특별한 호재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정리 후에 다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매수가인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사실 저점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조금 끌고 가봐라. 본전 매도나 수익 어느 정도 노리자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하락했어요. 본전 오면은 정리하고 아니면 더 하락하면은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흐름이 나왔으면 여기서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밀리면은 그때는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계속 홀딩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게 곧바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더 크게 밀렸다 반등이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100%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돼요. 다만 단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가능하지만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대응 자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았다가 계속 밀리면 그때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하지도 못해요. 어쨌든 100% 비중이라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준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하거나 아니면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아래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수 AMS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 학점이고요.
반등시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064님의 질문이고요. 나노메딕스를 8,8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나노메딕스 종가는요. 3.68% 하락한 8,1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나노메딕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이죠.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은 밀리면은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뭐 한 번은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8,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애매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애매하다 보니까 손절가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짧게 손절을 하자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곧바로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쭉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낙폭을 감안했을 때는 손절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역시 쭉 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흐름, 가격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리 후에 다시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냥 반등이 나와주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수익 20% 정도 상황을 봐서 끌고 가시기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반등 시에는 수익은 20% 대응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뉴욕 증시를 확인하셨을 때 3대 지수 역시 하락 출발이 됐고 더불어서 다음 주에 좀 걱정이 될 만한 게 중국의 추가 관세 보복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춘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못하죠. 한국은 특히 해외 증시에 비해서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현저한 약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 위치적으로 한계에 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가 시장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계속 가준다,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랬을 때는 한국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멈춰버리면은 결국은 한국은 더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가장 큰 원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었었죠. 그게 이제 다시 또 지금 제기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관세 폭탄을 예고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갑자기 지금 뭐 일종의 시비를 걸었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중국도 본인들도 만만치 않다는 걸 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선전포고를 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지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약한 쪽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무역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생각, 의지, 이런 거에 따라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오래 끌고 가면서 이 문제를 계속 길게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쪽에서 그런 의지를 약간 좀 그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좋지 않은 악재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봤을 때는 크게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혹시라도 미국 시장이 어떤 뭐 호재성 이슈를 만들어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이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은 한국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1950선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낙폭이 컸다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차트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언뜻 보면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을 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무역 분쟁을 계속하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을 들여다보는 어떤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제 지소미아의 연장 거부 결국 이제 파기가 되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역시 시장에 대한 환경을 더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지소미아가 주식시장과 관계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컨트리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한국을 저평가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됐을 때는 시장이 더 압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MSCI 지수에 대한 어떤 비율 조정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렵다고 봤을 때는 시장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뭐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어느 정도 혼조세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위보다는 아래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가 혼조세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서 잘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 고점 돌파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악재 속에서 좀 무리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